1936년 한 장의 사진이 영국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 마치 사람인 듯 계단을 배회 중인 희미한 형체. 에이. 역시. 저건 좀. 이곳은 수백 년 전 도로시 타운센드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던 대저택이었다. 어느 날 도로시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남편은 화가 난 나머지 그녀를 방에 가둬버렸고 그녀는 감금된 채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저택을 떠돌던 희미한 정체는 쓸쓸히 세상을 떠난 도로시의 홀령으로 추정되고 있다. 모든 심령 사진은 꼭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있어요. 서사가 있어. 그럴수록 더 그게 정확해 보여. 이곳은 호주 퀸즐랜드의 한 공동묘지. 사랑하는 딸을 추모하기 위해 딸의 묘비를 찾은 앤드류. 앤드류는 그곳에서 찍은 사진을 보다 소스라치게 놀라고 마는데 딸의 무덤 앞에서 처음 보는 아이가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던 것. 나 지금 소름 끼쳤어. 그 애기를 찍어놓은 사진 같은데요? 당시 근처에 아이는커녕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앤드류. 그렇다면 사진 속 아이는 과연 누구일까? 한편 미국 애리조나에 위치한 부드힐 공동묘지. 이곳은 총싸움으로 죽거나 교수형을 당한 사람들이 매장당한 곳으로 유명한 곳이다. 친구와 함께 이곳을 방문한 테리 아이크 클란트는 며칠 뒤 자신이 찍은 친구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마는데 분명 텅 비어있던 친구의 뒤편으로 뚜렷이 나타난 한 남자의 얼굴. 모자 쓴 사람. 게다가 오래된 공동묘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중절모와 양복 차림까지. 사진 속 남성의 정체는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이거는 좀 섬뜩한데요. 이번에는 무덤만큼 심령이 자주 나타난다고 알려진 영국 리버풀 뉴샴 파크 병원. 이곳은 수십 년 전 많은 고아들이 잔혹한 학대로 목숨을 잃었던 보육원이었는데 이후 병원이 들어섰다 이전하면서 폐건물이 되었고 현재는 영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심령 스폿이 되었다. 2016년 가을 관광객들과 투어를 진행한 가이드는 단체 사진을 확인하던 중 충격에 빠지고 마는데 분명 가이드 포함 관광객은 모두 29명. 하지만 사진에는 30명이 찍혀 있었던 것. 과연 이들과 함께 목격된 정체불명의 소녀는 누구였을까? 그전 공포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때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공간에서도 심령 현상은 존재한다. 싱가포르에 달리는 지하철 창문에서 포착된 의문의 아이. 에이, 저거 반사 같은데? 일본의 고속철도에서도 즐거워 보이는 여학생 뒤편으로 희미한 얼굴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창문 쪽 좌석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 에이, 저건 반사지 딱 봐도. 사건 사고 현장에서도 심령 현상은 존재했다. 버스 전복 사고가 일어난 현장. 마치 어둠 속에서 사고 현장을 지켜보는 듯한 의문의 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기이한 현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는 정체 모를 존재들. 사진 속 의문의 형체들은 과연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낸 허상일까? 아니면 카메라가 포착한 심령의 모습일까? 근데 저희가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된 심령 사진이 있다고 하는데 가장 최근이요? 네, 방송 최초로 저희 다빈치의 노트에서 공개가 되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의심하실 수가 있으니까 뭐 어플, 포토샵 이런 작업이 일절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사진 보시죠. 이거 뭐야? 진짜 있었다고? 제 옆에예요? 저번에 포스터 찍을 때 아니, 맞아, 나 저분 봤어. 아니. 맞아, 나 저분 봤어. 아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저분이요 제 스타일리스트예요. 이발 한번 하셔야겠다. 안 무서워하려고. 제 스타일리스트입니다. 아니 왜냐면 근데 저 찍을 때 뭐가 없었을 텐데. 뭐야, 뭐야. 아이고.
저 여기 세트장인데요. 그러네. 저 뒤에. 장성규 씨 맞죠? 네, 저 옆에서 저희 포스터 찍을 때고 네. 오른쪽에 그때 있었어요, 저 뒤에 뭐가? 전 전혀 못 느꼈어요. 사람처럼 보이는데. 포토샵이 아니라고요, 근데? 예, 이거는 포토샵으로 만들지 않은 거고요. 사실 이런 대부분의 심령 사진은 딱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뭐죠? 제가 생각하는 심령 사진의 비밀은 바로 다중 노출입니다. 다른 쪽에선 사진 촬영이 한창인데 그런데 이때 카메라에 포착된 의문의 인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누구야? 조용히 제작진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남성. 한 아이디어가 여기로 이분의 정체는 바로 27년 경력에 빛나는 사진 전문가. 교수님이셨어. 어이구야. 심지어 교수님. 특별히 또 와주셨네. 알고 보니 녹화 내내 출연자들을 찍었던 것인데 이 사진들은 대체 어떻게 심령 사진으로 탄생한 걸까? 며칠 후 찾아간 서울의 한 학교. 또 다른 촬영 준비가 한창인 듯한 현장. 가주세요. 아 이쁘다. 심상치 않은 비주얼의 모델까지 등장. 저랑 사진 같이 찍혔다. 스튜디오엔 모델 한 명뿐인데 어떻게 같이 찍힌 듯한 심령 사진이 만들어진 걸까? 심령 사진은 사실 다중 노출이라는 사진술을 이용한 일종의 트릭 같은 것인데요. 여기 촬영을 마친 필름이 있습니다. 이 필름에 우리는 한 번 더 촬영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이때 적당한 자리에 절묘한 피사체가 맺히게 되면 유령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과연 다중 노출로 정말 심령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드디어 시작된 필름 현상 작업. 먼저 필름이 들어있는 긴 통을 교반기에 고정하고 필름에 상을 맺히게 해줄 현상 용액을 부어주는데 필름을 꺼내보니 정말 뭔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 건조기에 넣고 말려주면 현상 작업 완료. 이제 심령 사진을 위한 최종 관문이 남았으니 바로 인화 작업. 저거 사진 막 암실 배경으로 공포 영화 많이 나오고 이랬었어요. 현상한 필름을 사진 용지에 밀착하면 인화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다. 드디어 인화지를 현상에게 담그는데 과연 따로 찍었던 두 개의 장면이 한 장의 사진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심령은 정말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서서히 나타나는 필름 속 형체. 심령의 모습은 점점 또렷해지는데 이렇게 만들 수가 있구나. 포토샵이 아닌 순수한 사진 기법으로만 탄생한 심령 사진. 심령 사진에 숨겨진 과학적 비밀은 혹시 다중 노출 현상이 아니었을까? 아까 윌리엄 작가님은 그냥 부주의한 사진 작가였네요.
아니면 뭐 의도했을 처음에는 수도 아마 있고. 부주의했을 예, 텐데 예, 나중에는 아마 예,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특히 과거에 필름 카메라 사용하던 시절 기억하십니까? 우리들은 다 기억하고 있겠네요. 필름 카메라 사용하던 때는 보면 필름을 항상 깜깜한 데 보관해야지 필름이 안 타고 잘못해가지고 빛이 카메라 속으로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필름이 손상되고 맞아요. 현상하는 과정에서도 실수하면 그것 때문에 필름이 망가지고 이런 게 항상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로 갈수록 그런 것 때문에 분명히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빛 한 줄기만 어떻게 잘못 들어와가지고 필름에 닿아도 뭔가 허연 게 찍힌 것처럼 뭔가 한쪽이 타가지고 허연 게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새어드는 빛,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필름이 탄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공교롭게도 뭐 좀 이렇게 좀 둥그렇게 생겼다든가 사람 얼굴 비슷하게 얼룩이 진다든가 하면 저 귀신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수도 있겠죠. 요즘에는 사실 필름 카메라 많이는 안 쓰잖아요. 대부분 이제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아까 마지막에 인터넷에 떠도는 심령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필름 카메라로 찍은 게 아닌데 이것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요즘 많이 들고 계신 이제 흔히 디카라고 하죠. 네. 이것도 저희가 핸드폰으로 들고 있는 카메라도 이제 디카의 일종인데 디카로 찍힌 사진도 설명이 가능해요.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심령 사진의 비밀은 바로 셔터 스피드입니다. 셔터의 스피드. 네, 셔터의 스피드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셔터를 누르면은 그 셔터 막이 이렇게 닫혔다 열렸다 하는데 그게 얼마나 빨리 닫히고 열리냐에 따라서 사진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가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닫히고 열리는 속도를 이제 셔터 스피드라고 하거든요. 그게 찰칵할 때잖아요. 그렇죠. 찰칵하는 거죠. 그 닫혔다 열리는 동안 만약에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 움직이는 모습이 다 들어오겠죠. 약간 잔상 남듯이 이렇게. 그렇죠. 잔상 남듯이 남는 거죠. 필름 카메라보다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디지털 카메라. 그렇다면 디지털 카메라로도 심령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셔터 스피드에 있었다. 매우 느린 셔터 스피드로는 별의 궤적까지 담아낼 수 있다는데 정말 셔터 스피드 조절로 심령 사진 연출이 가능할까? 셔터 속도를 2초로 설정한 뒤 카메라 앞을 걸어가면 마치 유체 이탈을 한 듯하다. 우리가 흔히 나오는 실수 같은 사진. 또한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찍히는 모습이 달라지는데 비교적 걸음이 빨랐던 구간은 동선을 따라 잔상이 남은 반면 걷다가 멈추거나 정지했던 곳은 진하게 상이 맺히는 모습. 심령 사진의 또 다른 이유는 혹시 셔터 스피드로 인한 우연이 아니었을까?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다중 노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경력 27년의 사진 작가와 전통을 자랑하는 K 귀신이 만났다. 요즘은 다중 노출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노출되는 이미지 횟수를 결정합니다. 2부터 9번의 다중 노출이 가능한데 우리는 이중 노출로 설정해서 촬영을 진행할 겁니다. 다중 노출은 어떻게 촬영할까? 3명의 모델이 서 있는 상태에서 첫 장을 찍은 뒤 재빨리 퇴장하는 귀신. 과연 결과는 어떨지. 시간 차이를 두고 찍은 두 장면이 한 장의 사진이 되어 나타났는데 이렇게 고화질의 심령 사진이 탄생되었다. 그런 식으로 밝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묘비 옆에 있던 우리 어린 아이 같이 좀 투명하게. 그리고 오늘의 또 다른 실험 대상자. 녹화 당시 찍은 사진에 멍하니 서가지고 이렇게 응시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새로 찍은 이미지를 겹쳐서 연출하면 심령 사진.
완성. 필름 카메라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심령사진 연출이 가능한 디지털 카메라. 무더운 여름, 나만의 심령사진을 만들어보는 건 어떠신가요? 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굉음. 그런데 이제는 그 굉음이 한 국가를 향한 공격 수단이 되어 국제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데 바로 미국과 쿠바의 소리 전쟁이었다. 소리 전쟁? 2016년 쿠바의 수도 아바나. 주 쿠바 미국 대사관에 정체불명의 괴소리가 울려 퍼진다. 미국 대사관 직원들은 두통과 메스꺼움 그리고 어지러움과 이명을 호소하다. 결국 청력을 상실하고 어머나. 뇌 손상까지 입고 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음파 공격이라 불렀다. 음파 공격에 분노한 미국은 쿠바의 전면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쿠바 외교관을 추방, 쿠바에 있는 대사관 직원들을 철수한다. 미 연방수사국 FBI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음파 공격의 주범은 끝내 찾지 못한 채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게 되는데 음파 공격으로 생긴 기이한 증상을 아바나 증후군이라고 불렀다. 하바나 증후군. 그리고 2018년 사라졌던 소리는 다른 곳에서 다시 들려온다. 중국에서도? 중국의 미 영사관 직원들이 정체불명의 소리에 시달리는데 대상이 다 미국. 남중국해와 무역 갈등 속에 양국의 미묘한 긴장 상태는 계속되고 중국 음파 공격의 진실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2021년 7월 오스트리아 비인의 미국 대사관 직원 20여 명이 음파 공격에 의한 뇌손상을 호소하는데 또 미국 대사관? 미국 대사관. 다 미국 대사관? 대상이 다 똑같아요. 미국은 CIA 특별 조직까지 결성하며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 해결되진 않았고 결국 미국인을 향한 음파 공격은 미스터리로 남았다. 그럼 그 미국 대사관들이 있는 건물만 그렇게 공격을 했다는 건가? 지난 5년간 세계 각지에서 이어진 미국을 향한 음파 공격. 과연 누가 음파를 이용해 미국을 공격한 것일까? 네, 음파 공격입니다. 좀 보면서도 굉장히 생소했고 이 음파 네. 공격이란 단어 자체가 좀 어색하기도 한데 맞아요. 어떤 겁니까? 사실 공격이라고 하면은 꼭 사람한테만 공격이라는 말을 쓴다기보다는 우리 흔히 쉽게 말하면은 공항에서 가장 위험 요소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장 위험 요소가 되는 건 새떼예요, 새떼. 새떼? 네, 새떼가 비행기 엔진 속에 빨려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면은 엔진에 문제가 생기고 폭발이 생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사용하는 게 지금 우리가 봤었던 음파 공격하고 비슷한 장비를 이용을 해서 소리를 이용해서 새떼를 공항에서 벗어나. 음파 공격이라고 정의를 딱 내릴 수 있는 특징이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음파라는 것은 소리가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인데요. 이 소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클 때, 그러면 이제 그 소리에 노출된 사람이 어떤 그 공격의 의지를 잃거나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 같아요. 그때 뭐 적을 공격하거나 하는 의지를 갖기는 좀 어렵겠죠. 사실 이 음파 공격 같은 거는 직접적인 무기가 있어요. 미국에는 엘라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면서 이제 시위대라든지 폭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전쟁에서 사용이 된다든지 이런 무기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화재 경보기 소리의 몇 배가 되는 소리예요. 데시벨이 엄청 높. 요즘에 재난 경보음 같은 거 그쵸? 문자 오는 거 네. 그런 그거보다 더 이제 듣기 싫은 하이피치로 이제 크게 나오는데 그럼 그냥 스위치 누르면 진짜 그냥 소리만 빵 나가는 네. 거예요? 그리고 경찰들은 이제 헤드폰을 쓰죠. 아.
독일어로 소란스러운 유령을 뜻하는 폴터가이스트는 이유 없이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물체가 스스로 움직이고 파괴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며 이런 미스터리 현상은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보고되고 있다. 있다니까. 전체 노트북이 다 그런 거죠? 저건 조금 소리가 의자가 튀어나오고. 이게 리얼이야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저 CCTV. 예. CCTV 저 밑에 저거 초 가는 거 보니까. 눈이 쾅 닫히는 거 혼자 갑자기. 뭐 열어봐. 저 밑에 뭐 떨어졌어. 이게 뭐야? 마네킹. 움직여 지금. 마네킹 머리가 돌아갔잖아 지금. 그렇죠, 마네킹. 그래, 지금 돌았어. 각도가. 오, 세네. 지금 다들 놀라셨을 텐데 네. 다빈치 노트 오늘의 첫 번째 미스터리는 바로 폴터가이스트 현상입니다. 또 공포 영화에서 많이 본 장면들인데요. 그런데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2017년 아일랜드 코르크시의 한 중학교. 활기찬 분위기 속 아이들은 각자의 시간 속에서 그날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시각. 어느덧 학교에도 밤이 찾아오고 새벽 3시. 새벽 3시. 아무도 없잖아. 고요하기만 했던 복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뭔 소리야? 아무도 없는데 지금 나는 소리인 거잖아 이게 뭐야? 그러나 이런 기이한 현상은 며칠 뒤에도 계속되었는데 그래서일까 학생들과 교사들이 복도를 지날 때면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고 한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폴터가이스트 현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원래 귀신을 뭐 본 적이 없어서 너무 맹신하거나 또 너무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 자체가 너무 미스터리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서랍장이 막 혼자서 열리고 닫히던데 그거는 어떻게 설명? 저는 단순하게는 그냥 기울기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기울기요? 예, 집 자체가 그냥 수평이 좀 안 맞는 집 그런 집 가끔 있잖아요. 네. 집 자체가 수평이 좀 안 공사가 맞는 뭐, 수도 있고 들어가 있던가. 그리고 처음에는 수평이 잘 맞게 집을 잘 지었는데 하다 보니까 뭐 집안 치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평이 좀 안 맞게 됐을 수도 있고 특히 귀신 이야기 이런 거 제가 좀 조사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의자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빙 네네네. 맞아요. 많이 하거든요. 의자 같은 경우에 회전 의자기 때문에 원래 돌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회전 의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그런 수평상의 문제만 발생을 하면 조금만 기울기가 발생해도 회전 의자는 빙 돌죠. 모르고 보면 신기하죠. 저기 앉아 있나? 그럼 만약에 제 연구실의 서랍장도 그냥 열려요. 그래서 책을 고여놨습니다. 우리들은 안 열립니다. 기울기 문제다. 혹시 다들 무서우셔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믿기 싫어서. 무서워서 그런 것도 조금 있어요. 근데 그것보단 저는 아무래도 조작이라든가 누군가의 장난 같은 게 아무래도 더 원인으로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폴터가이스트 현상들이 물건이 혼자서 움직이거나 아무도 없는데 소리가 들리거나 수상한 인기척이 있거나 뭔가 좀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떨까요? 맞아요. 세계 유명 폴터가이스트 현상들을 쭉 살펴보면 한 7가지 정도 공통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물건이 사라진다. 두 번째, 물건이 공중에 뜨고 날아다닌다. 그지 아까 봤던 거. 세 번째, 악취가 난다. 악취. 그리고 뭐 전파 간섭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까 모니터. 맞아요. 다섯 번째, 아무도 없는데 뭐 발소리가 들린다거나 노크 소리가 나는 것 같다. 그다음에 누군가 나를 뭐 밀었다거나 이렇게 문지르고 지나갔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례도 종종 보고되고 있고 그리고 전기가 갑자기 끊긴다. 뭐 이런 식의 공통점이 주로 많이 얘기되곤 하죠. 아, 7가지.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몇 가지 특징들이 더 있는데 어떤 특정 장소에서만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그 특정 장소가 어떤 역사, 히스토리가 있다든지 그리고 나서 또 보면은 목격자가 적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조작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지금 굉장한 자신감을 세 분 다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네. 이건 정말 설명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뭔가요? 아까 영상에서 와인잔이 산산 조각 났잖아요. 이것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여러 그 알려져 있는 다양한 예가 있는데요. 바로 공명입니다. 공명. 공명? 공명이란 특정 고유 진동수를 지닌 물체가 그와 같은 진동수를 가진 힘을 주기적으로 받을 경우 진폭과 에너지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 와인잔을 공명으로 깰 수 있다? 와인잔을 공명으로 어떻게 깰 수 있을지 다빈치 노트에서 직접 실험해봤다. 세상 만물은 자신만의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는데 나네. 물론 와인잔에도 있다. 원리는 간단하다.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와 똑같은 주파수의 소리로 공명을 일으키면 와인잔을 깰 수 있다는 것. 진짜로?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실험에 필요한 장비를 소개한다. 음향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톤 제너레이터, 주파수를 증폭시키는 초고출력 파워 앰프, 그리고 광범위 송출이 가능한 고성능 스피커와 소리로 진동수 측정이 가능한 주파수 측정 장비가 많이 프로그램까지. 들어갔네요.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먼저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부터 측정해보기로 했다.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는 주파수 측정 프로그램을 통해 알 수 있다는데 과연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는 312와 323. 같은 브랜드의 동일한 제품이라도 고유 진동수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와 동일한 주파수의 소리를 발생시키면 그런데 방이 없는데? 무언가 잘못된 듯 출력을 더 높여보는데 과연 깰 수 있을까? 움직인다. 슬슬 움직인다. 떨린다. 와인잔이 깨졌다. 와인잔이 깨지는 모습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1초에 5,000 프레임 촬영이 가능한 초고속 카메라를 준비했다. 다시 한번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를 측정하고 동일한 주파수를 발생시켜 보는데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 내부의 진동. 깨지지 않을까요, 똑같이? 또 흔들린다. 무슨 물방울처럼 저렇게. 신기하다.
미세한 움직임까지 선명하게 보이는 와인잔의 진동. 이것이 바로 공명이다. 진동의 증폭이 점점 더 커지는 무서운 공명의 힘에 와인잔은 결국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다시 한번 살펴보자. 여기서 잠깐! 정말 소리의 힘만으로 와인잔이 깨진 것일까? 소리까지 촬영 가능한 최첨단 특수 카메라, 사운드 카메라로 다시 한번 촬영해보기로 했다. 아니 세상에 제작비가 얼마이길래 저렇게 저 다 비싼 거 아니에요? 사운드 카메라라는 게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저도 소리의 그 공간적인 분포를 측정하는 거예요. 과연 사운드 카메라로 촬영한 와인잔은 어떤 모습일지, 정말 소리가 찍힐 수 있을까? 우와 육안으로 색이 이렇게 보여. 소리에 따라서 소리 정도를 색깔로 보여요. 되게 신기하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소리 공명의 힘. 스스로 깨지는 와인잔의 비밀은 바로 소리 공명에 있었다. 이렇게 다리가 무너지거나 컵이 깨지는 건 사실 특수한 상황에 가까운데요. 대부분의 폴터가이스트는 사실 뭐 집안에서 물건이 흔들리거나 움직이거나 떨어지잖아요. 이런 건 또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폴터가이스트의 원인은 바로 미세한 진동입니다. 진동이요. 영국의 맨체스터 박물관에 스스로 움직이는 석고상이 있다? 바로 고대 이집트의 오시리스 상이다. 저거는 정말 유명한, 저는 알고 있었던 거. 박물관 그래요? CCTV에 포착된 놀라운 장면. 오시리스 상이 움직이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 뭐야, 움직여. 하나만 움직여 지금.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움직임들. 마네킹이 돌아가고 인형이 움직인다. 심지어 미스터리한 이 현상들 역시 미세한 진동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진동이 발생하고 있다. 무서운 자연재해부터 일상 속 작은 진동까지. 그런데 인간이 느끼기 힘든 미세한 진동이라도 물체의 주기와 우연히 맞아떨어진다면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물체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데, 과연 미세한 진동은 물건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걸까? 그래서 다빈치 노트에서 직접 실험해봤다. 실제 오시리스 상과 똑같은 크기인 25cm의 동상을 준비. 그리고 움직이는 오시리스 상 재현을 위한 핵심 포인트. 맨체스터 박물관의 환경과 동일하게 설정하기 위해 방문객들의 발걸음 진동을 대신할 특수 진동기를 설치했다. 모든 실험 준비 완료. 특수 진동기를 통해 초당 7mm 진폭의 미세한 진동을 발생. 과연 움직이는 오시리스 상은 재현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다른 각도에서도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실험은 이대로 실패하는 것일까?
여기서 잠깐. 오시리스 상은 오랜 시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움직였었다. 실험 동상 역시 보이지 않는 미세 움직임을 고려해 6배속으로 관찰해 보기로 했다. 그때 보이시나요? 미세하지만 분명히 보이는 동상의 움직임. 확실한 비교를 위해 6배속보다 4배 빠른 24배속으로 돌려봤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바로 미세한 진동이 만들어낸 동상과 바닥면 사이의 마찰력으로 동상은 거의 반 바퀴를 스스로 회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니 마치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움직이는 오시리스 상의 비밀은 바로 미세한 진동에 있었다. 밤에 안 일어나고 이제 주로 이제 낮 시간에 저렇게 이제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이 감시 카메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확인돼 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던 사건인데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기로 저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또 이제 근처에 차가 다니고 하니까 그 진동 때문에 이쪽이 특별히 맞게 흔들려 가지고 얘만 이렇게 좀 돌아갔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낮에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지. 만약에 밤에 돌아갔다고 해보세요. 괴담 사람 나오죠. 난리 나지 난리 않겠어요. 나오죠. 아, 이게 뭐 파라오의 저주니. 그치. 뭐 사람들 막 다 막 무슨 그치, 뭐 역사 다 제목 끌어다와가지고, 바치고 막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마침 낮에 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뭐 저주다, 뭐 파라오의 악령이 씌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고 이거 왜 이러지? 라면서 보기 시작하니까 이 원인이 논리적으로 밝혀지는 거죠. 그 신기하다. 뭔가 한 포인트로 완전 과학적 설명이 되는가 하면 또 완전 또 미스테리하게 남을 수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이 미스터리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연히 꼭 겹쳐야 조금 더 이 현상들이 신기하고 미스터리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우연히 꼭 겹쳐야지.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지구, 그리고 지구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현상들. 17세기 과학자이자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다. 지구에는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중력. 그런데 중력의 상식을 파괴하는 미스터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저게 실제야. 저게 실제야. 중력을 거스르는 장소, 과연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평형 감각이 깨어지는 것, 일반적인 물리 법칙이 통하지 않는 것, 과연 중력을 거스르는 곳은 존재할 수 있을까? 에이 나왔습니다. 총각도 못 믿나요? 분명히 우주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중력이라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중력을 거스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소개할 악령 이야기. 잘못된 퇴마 치료의 위험성과 더 이상 퇴마사들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충격적인 영상입니다. 영상 다 무섭겠다. 뭐야? 왜 이렇게 때려? 갑자기 뭐야? 왜? 어머머머. 아니 왜? 아니 왜? 갑자기 왜 이렇게 돌변했어? 이 해당 영상은 파키스탄의 한 퇴마 치료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흰색 옷차림을 한 퇴마사가 한 소년의 악령 퇴치를 위해 퇴마 의식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퇴마사는 소년의 어깨 위에 손을 얹은 채 퇴마 주문을 걸었고요. 곧이어 칼로 자신의 살을 베어 그 피를 소년의 몸에 찍어 바른 후 악령을 쫓는 퇴마 의식을 시행했는데요. 그 순간 옆에 있던 한 남성이 마치 악령에 씌인 것처럼 갑작스럽게 비명을 지르며 퇴마사를 폭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는데요. 저 퇴마를 하니까 악령이 절로 들어갔나 보다. 그러나 보다.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 옮겨 붙었나 보다. 난동을 피운 남성은 관계자 아니고요. 본인도 퇴마 의식을 받기 위해 다음 순서를 기다리던 대기자였습니다. 야, 근데 놀라운 거 악령에 씌인 우리 아이는 가만 놔둬. 성인 몇 명이 달라들어도 지금 통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악령 씌우면 괴력이 나오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어쨌든 퇴마사도 극한 직업이네요. 진짜 위험하게 일하네. 사실 최전선에 계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헬멧 같은 거 쓰고 해야겠는데. 이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자 누리꾼들 사이에 악령이 옮겨가는 영상으로 화제. 악마가 살아난 게 분명해. 소년의 악령이 옮겨간 거야. 악령 탓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악령에 씌인 사람 같은 행동인 건 분명.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퇴마 의식 중 갑자기 난폭해진 남성. 정말 그의 몸에 악령이 옮겨간 걸까요? 과연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남양 특집 귀신을 쫓는 자 퇴마 19 16위 공개합니다. 몸으로 가득했던 숲. 이번에 제가 추적한 유령은 한둘이 아닙니다. 바짝 긴장하셔야 합니다. 지난 2021년 영국 스탠퍼드셔주의 한 숲. 산책을 하던 중년의 여성. 이 A씨는 그날에 따라 왠지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더 깊은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 숲에는 자신 외엔 아무도 없었지만 누군가 자신을 자꾸만 쳐다보는 느낌이 든 A씨. 이상하네. 저기 누군가 있나? A씨가 숲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광경. 바로 오 마이 갓. 뭐야? 아우 아무리 인형이지만 뭐야 왜 저래 놨어? 나무에 묶인 채 못이 박혀 있던 수많은 아기 인형들이었습니다. 아기 인형들의 상태로 봤을 때 그곳에 최소 1, 2년 이상 걸려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기분 나쁘다. 아, 저거는 너무 기분 나쁜데. 왜 달아놔? 아기 인형을 저렇게 무섭게 매달아놨어. 무슨 공포 영화 촬영하려고 해놨나? 진짜 뭐 세트로 이용했나? 그냥 놔둔 건가? 세트로 이용하고 그냥 두고 갔다? 네. 아니면 뭐 주술을 저기서 뭔가 부린 거 아니에요? 너무 기분 나쁘다. 더 기묘한 게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저주라도 한 듯 인형의 눈을 파놓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주를 행한 증거일까요? 땅바닥에선 영혼과 대화할 수 있다는 점술판으로 알려진 위자 보드까지 함께 발견됐습니다. 자, 여러분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을 닮은 인형에는 영혼이 깃든다. 어쩌면 누군가 어떤 목적을 갖고 아기 인형에 깃든 영혼을 불러내기 위해서 위자 보드를 이용했고 그 영혼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아기 인형들에게 못을 박아 나무에 매달아 놨던 거 아닐까요? 그건 좀 끔찍한데. 뭐 인형에 저 위자보드까지 있으니까 사실 소름 끼치네요. 그러니까요. 뭔가 했던 것 같아 저기서. 아니 뭐 진짜로 뭘 유령 같은 걸 부른 건가? 그런데 A씨가 더욱 소름 돋았던 이유. A씨는 아기 인형이 있던 장소 인근에서 병원 수술실 표지판을 발견. 실제로 그곳은 제1차 세계대전부터 1920년대 중반까지 브린들리 히스 군병원이 있었던 부지였습니다. 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일명 PTSD를 앓는 병사들과 독가스 공격을 당한 민간인을 치료했던 곳이었습니다. 잔혹한 전쟁의 폐해로 병원에서 눈을 감아했던 사람들. 그 억울한 영혼이 그것을 떠나지 못해 그 한 맺힌 원한이 이 숲에 서려 있는 건 아닐까요? 정말 묘하게도 사실 이 숲은 예로부터 정체불명의 생명체 혹은 유령 목격담이 끊이지 않았던 악명 높은 숲, 캐녹 체이스 숲이었습니다. 야, 저 캐녹 체이스라는 저 이름은 저희 푸른 식구에서도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단골이죠. 음산한 기운과 괴담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곳, 캐녹 체이스 숲에서 발견된 기괴한 아기 인형들. 지금도 그곳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강령술 등이 행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인형들을 가져다 놓은 사람은 대체 그곳에서 무엇을 했던 걸까요?
남양 특집 귀신을 쫓는 자 테마 19, 15일을 공개합니다. 피해의 벽에서 포착된 유령. 이번에 귀신을 쫓아 찾아갈 곳은 영국 잉글랜드 노스 요크셔에 위치한 클리포드 타워입니다. 이곳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피해의 벽. 전설에 따르면 대학살의 날 이후부터 벽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저주가 분명해요. 1190년 타워에 숨어있던 약 150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한 비극적인 역사를 가진 이곳은 언젠가부터 성벽에 붉은 얼룩이 생기기 시작.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곳을 피 흘리는 벽, 일명 피의 벽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의 이 관광 명소로 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냥 멀리서 봐도 약간 붉은 빛이 저기 보이거든요. 정말 기괴하고 무섭게 생긴 건물이네요. 생뚱맞고 되게 음산해 보여요. 생뚱맞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곳은 핏빛 역사가 서린 만큼 다양한 귀신 목격담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도 천장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나 발자국 소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등 의문의 소리가 들린다는 제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얽힌 오싹한 이야기가 단순히 소문만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포착됐는데요. 저에게 들어온 한 장의 제보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뭔데요? 뭐야? 뭡니까 저게? 연기가 저렇게 난다고? 야, 이거 뭐냐? 연기가 저렇게 날 수 없습니다. 뭔가 혼명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아니면 소복을 그 하얀 두건 같은 걸 쓴 이제 귀신이 양팔을 벌리고 달려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좀 묘한데요. 아, 이거 진짜 이 정도면 귀신 나오는 소리 나오겠는데 정말. 해당 사진은 2007년 요크시에 사는 카렌 커슨이 클리포드 타워에 방문했다가 예배당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 예배당에는 커슨 남매 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커슨의 오빠는 커슨의 뒤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치 유령을 연상케 하는 사진 속 의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해당 사진을 본 한 고스트헌터는 그곳 예배당은 이상하게 다른 곳보다 기온이 낮고 으스스하더라고요. 죽은 유대인의 유령이 사는 게 분명합니다. 라며 귀신이 찍혔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실제 찍을 땐 적이 없었는데 사진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현상이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그렇지. 핏빛 역사와 함께 그 관련성이 높아지면 더 소름 돋는 생각들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사실 클리포드 타워는 영국에서 가장 유령이 많이 나오는 곳 중 하나로 많은 고스트헌터들이 밤 시간을 이용해서 죽은 유대인 영혼들과 접촉을 시도, 고스트헌터들의 성지로 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장소에서 이런 의문의 사진이 찍혔다. 뭔가 섬뜩하지 않으신가요? 피로 물든 성에서 찍힌 의문의 사진. 사진 속 미스터리 형체는 억울하게 죽은 유령의 흔적이 아니었을까요? 악몽이 된 그날의 나들이. 그동안 프리안19에서도 많이 소개했듯이 정체불명, 미지의 존재가 찍힌 심령 사진들은 우리를 늘 소름 돋게 하죠. 오늘 저 정 기자가 가져온 이 사진 한 장 또한 그렇습니다. 이 사진 때문에 한 가족의 즐거웠던 나들이가 순식간에 공포물로 변했다는데요. 아이의 뒤를 봐. 나 어깨에서 봤어. 여기 사람이야, 뭐야? 사람이잖아요. 누가 봐도 사람이잖아. 뭐야? 너무 선명하지 않아요? 진짜. 저 소년의 뒤에 찍힌 이 얼굴. 그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람 같긴 한데. 일행 중에 저런 사람 없겠어. 일행 중에. 일행. 지금 장난꾸러기. 저 뒤에서 지금 설마 저 소년 어깨를 손으로 짚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씨,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무서운데? 이 사진이 찍힌 건 지난 2018년 영국 잉글랜드 동북부 노썸벌랜드 카운티의 한 공원이었습니다. 휴일을 맞아 두 자녀와 조카를 데리고 소풍을 갔던 로라 왓슨. 로라는 아이들이 커다란 나무 위에 올라가 노는 모습을 보고 카메라에 담았는데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사진을 살펴보니 나무에 기대선 아들 바이린의 어깨 너머로 누군가를 노려보고 있는 듯한 창백한 얼굴이 한 명 더 찍힌 겁니다. 하지만 이건 누구야? 그 자리엔 분명 우리밖에 없었잖아. 분명히 당시 주변엔 로라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정체불명의 그 소녀는 아들 바이든의 어깨에 손까지 얹은 듯 보여 더욱 섬뜩함을 자아냈습니다. 이건 되게 무섭다 진짜. 저 뭐 우연히 찍힌 건 절대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사람이라면 저렇게 어깨에다 손까지 올렸는데 몰랐다고? 그래. 그럴 리는 없잖아요. 유령인데 촉감이 느껴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죠. 로라도 아들 바이린도 다른 아이들 모두 당시 그 존재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본 일부 사람들은요. 혹시 그때 그 소녀는 아니야? 그래. 몇 년 전에 숲 인근 강에서 익사했다는 그 소년. 정말 죽은 소년의 영혼이 찍힌 건가? 이런 섬뜩한 추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야, 근데 신령 사진이 저렇게 또렷한 것도 처음 봐. 보통 흐릿하게 이제 형체만 남거나 뭐 그렇잖아요. 저거 뭐 합성 아닙니까? 처음엔 이 사진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유령이 어딨어? 아이 합성이 틀림없지. 라며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촬영한 로라는요. 난 사진 합성 같은 걸 할 줄 몰라요. 그리고 굳이 내 아들 사진에 그런 끔찍한 짓을 하겠어요? 조작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가족 사진에 찍힌 의문의 형체. 정말 소문대로 익사했던 소년의 영혼이 찍혔던 걸까요? 그는 어디에서 왔으며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트럭 짐칸에 있던 소녀의 정체. 자, 이번에 제보받은 사진은요. 2022년 8월 SNS에서 논란이 된 사진입니다. 이건 또 뭐예요? 짐칸 쪽에 지금 서 있습니다, 아이가. 짐칸에? 그리고 달리는 차량입니다. 물론 저러면 이제 현행법에 안 되고 아동학대인데 아이가 너무 원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거의 뒤에 타고 있어. 아이 그렇게 타고 싶어? 틀렸습니다. 자, 이 사진을 공개한 카밀라가 전한 당시의 상황. 어둠이 깔린 늦은 밤 11시경 카밀라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콜롬비아 툴리마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앞에 가던 트럭 짐칸에 타고 있던 한 소녀를 발견. 뭐야 사람이잖아. 위험하게 어린아이를 짐칸에 태우는 거 뭐야? 저건 아동학대지. 신고하게. 빨리 사진 찍어. 자, 그렇게 트럭 짐칸에 탄 소녀의 사진을 찍은 카밀라. 그런데 말입니다. 사진을 찍은 뒤 문제의 트럭과 카밀라의 차량이 어두운 구간을 지나 밝은 구간에 들어서자. 아까 그 아이 어디 갔어? 설마 떨어진 거요? 트럭 짐칸에 타고 있던 소녀가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놀란 카밀라는 경적을 울려 앞서가던 트럭을 멈춰 세웠는데요. 그런데 네? 여자아이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난 트럭에 아무도 태우지 않았다고요. 여자아이를 트럭 짐칸에 태운 적이 없다는 트럭 운전자. 야, 이거 뭐냐? 그럼 저 여자애가 유령이었다고? 사실 이후 카밀라가 알게 된 충격적인 이야기. 트럭 짐칸에 있던 소녀가 사실은 사람이 아닌 이 도로에서는 이미 유명한 유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한밤중에 이 도로를 꼭 지나가야 한다면 그 소녀 유령이 나타날까 봐 당국에 동행을 요청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이 사진은 세상에서 가장 뚜렷한 심령 사진이라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까 공원 그 애기만큼이나 선명하네. 그렇습니다. 그건 얼굴이 조금만 나왔다고 하지만 이건 정말 전신이 다 나왔는데 너무 선명한데. 저 도로 어디 가겠어? 저 돌은 피하는 게 상책이네. 콜롬비아 툴리마 도로의 줄물에 차나 오토바이를 타는 소녀 귀신. 자, 소녀 귀신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는 대체 어디인 걸까요? 터널에 한 맺힌 홀령. 인도 히마찰 프라데시주에 위치한 심라 터널. 일명 33번 터널로 불리는 이 터널은 칼카 심나 철도 노선 중에서도 가장 긴 터널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33번 터널의 유명한 진짜 이유. 터널에서 자주 목격되는 어떤 존재 때문이기도 합니다. 100년 넘게 33번 터널을 떠나지 못하는 귀신. 바로 그 대령입니다. 바로 그 대령이 무슨 인물인데 여기서 그러죠? 터널에서 뭔가 억울한 일이 있었나 봐. 아니면 터널 공사하던 분인가? 때는 1898년. 영국인 바로그 대령은 정부로부터 터널 완공을 명받았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공사를 끝내기 위해서 그가 생각해낸 방법.
산 양쪽을 파서 가운데서 만나도록 한다. 다들 빨리빨리. 완벽한 계산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생각은 현실과 달랐고 자신의 계획이 실패라는 걸 알았을 땐 이미 공사가 한참 진행된 상황. 바로그 대령은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비난과 원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정부로부터 벌금과 해고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죠. 그러자 자신의 신세를 비관한 바로그 대령은 자신이 완성하지 못한 33번 터널에서 자살. 이후 그는 터널 인근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바로그 대령의 후임자도 이상하게 이 터널을 완공하지 못했고요. 공사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 결국 한 점쟁이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터널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인도인들은 바로그 대령의 혼이 터널을 맴돌고 있으며 터널에서 발생한 사고들도 그의 소행이라고 여겼습니다. 옛날에는 명예가 중요했다고. 근데 그걸 모두 다 잃으니까 지방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심지어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자 정부에서는 한때 좌물쇠로 입구를 막기도 했지만은 저절로 자물쇠가 끊어지는 일이 여러 번 발생. 와, 뭐냐? 결국 정부에서도 터널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터널을 떠나지 못하는 한 맺힌 바로그 대령의 혼. 저와 함께 쫓아보시겠습니까? 네 모모를 내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교 중이던 남학생 타카야. 교문을 나서다 뒤를 돌아보니 창가에 아름다운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전학생인가? 처음 보는 얼굴이네. 근데 서 있는 게 좀 이상한데? 어? 소녀의 모습이 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예상이 너무 됐어. 너무 예상됐어. 눈치 보고 하니까 알지. 이게 쓱 보내고 들어와. 그냥 왔어야지. 하반신 없이 팔꿈치로만 무려 100km의 속도로 타카야에게 돌진한 소녀. 뭐야? 아니 귀신. 그리고 그 후 타카야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아니 테케테케테케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테케테케는 이제 그 쿵쿵쿵쿵 그 의성어. 그래요? 그 일본어 버전입니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귀신의 정체. 하반신 없이 팔꿈치로 테케테케테케 소리를 낸다 해서 일명 테케테케 귀신이라고 불립니다. 와. 저러고 100km를 오른다고 생각해봐. 나한테 저건 다가오면 무섭지. 일본에선 이 테케테케를 두고 과거 홋카이도의 철도에서 사고를 당한 한 소녀의 원혼이라며 마치 실화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 소녀는 사고로 하반신이 절단. 너무 큰 사고였기에 직원들은 소녀가 사망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 하반신 찾아줘. 내 하반신. 숨이 붙어있던 소녀는 팔꿈치로 테케테케 움직이며 하반신을 찾아다녔고요. 그렇게 원혼이 되어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하반신을 노린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긴 한데 또 무섭기도 하고요. 무섭죠.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사실은요. 이 테케테케 이야기를 들으면 3일 안에 테케테케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아, 이런 얘기 왜 써?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수, 목, 금. 아, 짜증나.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 그래요? 테케테케를 물리칠 방법이 있으니까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지옥에 가라. 지옥으로 돌아가라. 외쳐 빨리. 여기 외치면 되는 거예요? 빨리 외쳐. 시작. 지옥에 가라. 지옥으로 돌아가라. 나한테 외치지 말고. 외쳐 빨리. 지옥에 가라. 지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또 그런데야. 또 일부 사람들은 너구나 내 소문을 낸 게 하반신이다.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게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아, 진짜 나쁜 거 다 시키고 있어, 짜증나게. 난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문 외워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 사실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테케테케 귀신을 한 번에 퇴치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도 알아왔습니다. 테케테케 안녕을 진지하게 바라면서 그동안 두려워해서 미안했다. 진심으로 사과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 이분은 사실 피해자잖아. 사고 그렇죠. 피해자. 그러니까 사과하면서 위로해 드리면 영원히 또 좋은 곳에 가길 바라면서. 좀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시고 우리한테 나타나지 마시고. 그래서 불금 조심하세요.